아편 전쟁과 중국의 개항. 18세기 중반 이후 영국은 청의 인도산 아편을 몰래 수출하며 삼각 무역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아편 중독자가 급증하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자 청 정부는 임칙서를 파견하여 아편을 몰수하고 밀무역을 단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영국은 청을 공격하였으며 결국 청이 패배하면서 제1차 아편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난징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홍콩이 영국에 넘어가고 상하이를 포함한 5개 항구가 개항되었습니다. 이후 에로 사건을 계기로 제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났으며 청은 또다시 패배하여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 추가적인 항구 개항이 이루어졌으며 크리스트교 포교가 허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양 열강들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중국의 근대화 운동. 아편 전쟁 이후 중국에서는 서양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근대화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태평천국 운동 1851만 1864은 홍수전이 주도한 운동으로 만주족을 몰아내고 한족의 국가를 세우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토지균등 분배, 남녀평등, 전족 등의 악습 폐지를 주장하였으나 신사층이 조직한 의용군과 서양 세력의 공격으로 인해 진압되었습니다. 양무운동 1861만 1895은 한족 출신 관료들이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추진한 개혁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은 근대식 해군을 창설하고 군수공장 등 산업시설을 건설하는 등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전통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이려는 중체서용 방식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청일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양무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변법자강운동 1898은 칸유에이를 비롯한 개혁적 지식인들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보기로 삼아 입헌 군주제 확립과 의회 설립, 근대 교육 실시 등을 주장하며 제도 개혁을 추진한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태후 등 보수파의 반발로 인해 실패하였습니다. 위화단 운동 1899만 1901은 서양 세력을 배척하려는 운동으로 위화단이 부청멸 양청을 도와 서양 세력을 멸하자를 내세우며 선교사와 교회를 공격하고 철도를 파괴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영국, 일본, 러시아 등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으며 신축 조약을 체결하면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베이징에는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면서 청 왕조의 지위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신해혁명 1911은 순원이 주도한 혁명으로 그는 중국 동맹회를 조직하여 삼민주의 민족, 민권, 민생을 내세우며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1911년 신식군대가 독립을 선언하며 신해혁명이 발생하였고 믿음의 순원이 임시 대총통으로 선출되면서 중화민국이 수립 1912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위안스카이가 혁명파를 탄압하면서 군벌 세력이 등장하였고 중국은 오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삼각 무역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인도에서 면화를 가져와 면직물을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고 그 대가로 중국의 차를 수입하여 유럽에 판매하며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차 구매로 인해 은이 계속 유출되자 이를 막기 위해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밀수출하였고 중국은 아편 대금으로 다시 은을 지불하면서 은 유출이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아편 문제로 청이 강경 대응하며 아편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중국의 근대화 운동과 구호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만주족을 몰아내고 한족의 나라를 세우자는 태평천국 운동, 중국의 제도는 유지하고 서양의 기술은 받아들이자는 양무운동 입헌, 군주제 도입을 포함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자는 변법자강 운동, 청을 도와 서양인과 크리스트교를 몰아내자는 의화단 운동, 민족, 민권, 민생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는 신해혁명의 순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일본의 근대화와 제국주의 팽창. 1854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일본의 개항을 강요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본은 미일 화친 조약 1854를 체결하면서 개항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에서는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막부타도 운동이 일어났으며 결국 메이지 유신 1868이 이루어졌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신분제를 폐지하며 토지와 조세제도를 개혁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서양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상공업을 육성하며 일본 제국헌법을 제정하여 입헌 군주국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천황의 절대적 권한이 규정되면서 일본의 군국주의적 성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제국주의적 팽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고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여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삼국 간섭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영향으로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이에 일본은 러시아와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하여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메이지 유신과 돈가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 서양인들이 들어오니 일본은 일본인의 체격이 서양인보다 작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육식을 하지 않아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그냥 먹으니 고기에 대한 거부감도 생겼고 잡내도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에 빵가루를 입힌 돈가스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일본에는 백종원 선생이 없었던 것이었지요. 조선의 군대화 운동. 1876년 일본은 운요 사건을 빌미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며 조선을 개항시켰습니다. 이후 조선에서는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개화파와 이를 반대하는 위정척사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개화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이모군란 1882로 인해 보수 세력이 반발하였고 이후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가 갑신정변 1884를 일으켰으나 청나라의 개입으로 실패하였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여 전봉준이 지배층의 횡포와 외세에 저항하며 농민군을 이끌었으나 관군과 일본군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으며 같은 해 가부개혁이 추진되어 신분제와 과거제가 폐지되고 왕실과 국가재정이 분리되는 등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광무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일본의 간섭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을사늑 약 1905로 인해 외교권을 박탈당하였으며 1910년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이 강제로 병합되었습니다.